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제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재명 테마주에 대해서 윤석열 테마주하고 비교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요. 인맥주보다는 정책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이제 그러니까 뭐 돌아가는 판세를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이제 주식 전문가가 뭐 대선주 얘기를 한다고 하면 차트에다가 선을 긋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겠지만, 그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을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쭉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이제 전문가나 아니면 개인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대선주를 할 때 차트를 많이 보죠. 그죠? 많이 보는 거는 나쁜 건 아닌데 차트만 너무 많이 보면 이제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도움들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오늘 금요일이죠? 네. 잠깐만요. 네네. 자, 볼게요. 예, 이수종님하고 쫑키님, 김유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네네, 이 진희님하고 경장님하고 이 종선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뭐 이번 주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네, 많이 하셨고 이제 이재명 씨 테마주 얘기를 할 건데 옛날에 대선주 얘기한다고 하면은 막 엄청나게 막 시작부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들어와요. 왜냐면 대선주 하다가 많이들 이제 뒤져가지고 이젠 별로 옛날만큼 인기가 없죠, 그죠? 네, 항상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관심 가지면 꼭 못되게 떨어지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을 안 가지면 그때 꼭 올라가더라고요. 올해 2월 달에도 그랬어요. 윤석열 씨 테마주 좀 하라고. 그랬더니 뭐 돌아오는 대답은 너나 하세요,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많이 갔죠. 네. 지금이 이제 그 분위기, 그때 분위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럼 이제 지수를 잠깐 체크해드리고,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지수는 뭐 잘 올라왔는데, 네. 종목이 흔들렸다기보다 개인들의 마음이 좀 많이 흔들렸죠. 그죠? 이번 주에. 네. 자, 아무튼 이제 지난주에 요소수 대란, 이제 그것 때문에 잠깐 흔들렸다가, 그죠? 네. 다시 올라왔는데, 코스닥 지수는 어제 이거 되게 좋은 거라 그랬죠. 어제 아래 꼬리 길게 달아놨잖아요. 그죠? 어제 기억하시죠? 이 얘기? 네.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거래가 많았다. 이거는 좋은 거다. 그랬죠? 쉽게 얘기하면은 장중에 폭락이 있었지만 누가 들어와서 싹 샀다는 얘기예요. 즉 매수세가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니까 개인은 아니겠죠, 그게. 그죠? 그래서 아무튼 잘 끝난 건데요. 그러면 그 다음날 추가 상승 나오는 경우가 많고, 아무튼 이건 좋은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를 많이 못 하겠어요. 지금 뭔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다가 지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어제처럼 뒤에 부분 강의를 못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건 되게 좋은 거예요. 오늘 추가 상승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는 잠깐만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이제 하락한 거 다 메꿨어요. 그러니까 추석 전에 있죠. 추석 전에 이제 추석 전에 급락했던 거 다 회복했어요. 네. 근데 지수는 다 회복했는데, 그쵸? 여러분들 종목은 아직, 그죠? 아직 다 회복 안 됐죠, 그죠?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수가 이렇게 먼저 올라오면 그 뒤에 종목들이 따라 올라오거든요. 물론 이제 막 조정을 시작한 종목을 사신 분들은 고생 좀 하셔야 되겠지만, 뭐 나는 고점에 산 게 아니다. 바닥에 샀는데 난 억울하다. 난 바닥에 샀는데 이 개인들이 던져갖고 좀 고생 좀 하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그 주식 좀 더 사셔도 돼요. 네. 그리고 나는 이제 잘못을 했다. 하지만 최근에 산 게 아니라 한 6개월, 7개월, 8개월 전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래서 저 고점에 있는 걸 좀 샀는데 지금 고생하고 있다. 예, 좀 더 사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낙폭과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사셔도 돼요. 그만큼 반등이 아직 안 나왔고 이제 곧 반등이 세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실제로 오늘 특히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있는 개별주들이 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많이 나왔다는 표현은 그렇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 중에 아마 올라온 것들이 있을걸요. 근데 이제 아직 안 올라온 것들이 더 많은데 다음 주를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지수를 크게 흔들 만한 큰 변동성이 없는 한은 다음 주에도 지수가 좀 지수보다 종목들이 좀 올라와서 좀 반등이 좀 많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주말에 또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또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서 또 짚어드릴게요. 네. 아무튼 다음 주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2주는 그 요소수 대란 때문에 그냥 2주간의 시간은 날려버린 것 같아요. 네.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요소수 문제가 지난주에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물론 이제 2주 전부터 이게 나왔지만 지난주에 막 되게 시끄러웠죠. 지난주 중반에 특히 수요일 목요일쯤에 그때 증시 그래서 폭락한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제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지수가 진작에 여기 와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 2주 동안 마음고생할 일이 별로 없었겠죠. 그죠? 네. 아무튼 정부에서 좀 마지막이라도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잘할 게 있겠습니까? 현 정부에서 그죠? 네. 지지를 하건 지지 안 하건 그냥 더 이상 시끄럽게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차피 뭐 거의 다 끝났는데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무튼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많았으니까 꼭 믿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이재명 테마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재명 테마주 얘기한다고 했더니 지금 유튜브 쪽에 사람들이 별로 안 들었어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오늘도 뭐 축구나 뭐 하나요?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 한번 찍어주세요. 오늘도 뭐 해요? 야구 끝났다면서요. 오늘도 뭐 저녁 때 뭐 스포츠 경기 하나요? 맞으면 1번? 아니다 2번 찍어보세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네요. 네. 잠깐만요. 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예, 목소리 들리시는 거죠? 네네. 뭐 모르겠어요. 3번. 네. 특별한 거 안 하나 보네요, 그죠? 네. 왜 여쭤봤냐면 이재명 씨 지금 지지율이 얼마나 되나 지금 한번 조사 한번 해봤어요. 제가 오늘 방송 제목 끝에 보면 심리 테스트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재명 씨 인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별로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죠, 그죠? 네. 근데 저는 오늘 이재명 테마주를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이재명 테마주보다 그거와 반대편에 있는 다른 테마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 얘기할 거거든요. 네. 자, 보세요. 확실히 이재명 씨 테마주 얘기한다고 그랬더니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네요. 이게 이제 무슨 현상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대선주 얘기를 할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선주 뭐 기술적 분석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대선주는 차트만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런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먼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대선주 지금 판세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제가 뭐 정치 애널리스트나 제가 정치 무슨 패널이나 그런 건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주식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11월 언제였죠? 11월 2주 전이니까 11월 5일이죠, 그죠? 11월 5일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제 최종 선정된 게 11월 5일이죠. 이제 윤석열 씨 되고 나서 이제 딱 2주 지났죠, 그죠? 2주 지났는데 윤석열 씨가 되고 나서 잠깐만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윤석열 씨도 안 좋아하고요, 이재명 씨도 안 좋아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정치색은 빼고 얘기할 테니까 최대한 둘 다 싫어해요. 물론 이제 누굴 더 싫어하냐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둘 다 싫어해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네. 아무튼 이제 지지난주죠. 2주 전에 이제 윤석열 씨가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이제 양강구도가 됐죠, 그죠? 네, 됐는데 요즘에 개인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좀 답답해요. 왜냐면 윤석열 씨 테마주들이 급락할 때하고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누가요? 개인들이. 그래서 그것도 좀 지적을 좀 해드릴 건데,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돌아가는 분위기가 어떠냐면
윤석열 씨 지지율이 이재명 씨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씨 지지율은 거의 우리 주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거의 안 올라와요. 그냥 30%뭐 초반, 중반 이 정도죠.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그 정도 지지율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정도 나오고 나머지 표들은 좀 분산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윤석열 씨가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누차 강조드렸지만 저는 지지율 조사를 믿지 않습니다. 원래 안 믿습니다. 네. 통계도 안 믿고 안 믿어요. 언론도 안 믿고. 근데 이제 그 현재 계속 그렇게 나오죠. 일관되게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 이거는 약간 이제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저 지지율을 다 믿을 건 아닌데 자꾸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이재명 씨가 안 좋게 나오니까 그죠? 네. 개인들이 지금 패닉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5일 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되기 전에 지지율이 어땠냐면 대충 이런 식 아니었나요? 되게 그냥 지지율 자체가 이게 웃기다니까요. 처음에 이재명 그리고 이쪽엔 윤석열 또는 홍준표 씨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둘 중에 뭐 누가 될지 모른다 막 그랬잖아요. 홍준표 씨가 윤석열 씨를 앞섰다 막 이런 뉴스 나오고 막 그랬죠. 속으로 웃었다니까요. 아이고, 이러면서. 이게 종목들 보면 알거든요, 대충. 네. 근데 아무튼 뭐 윤석열 씨가 홍준표 씨한테 질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죠? 네. 이재명 씨가 예를 들어서 40이면 윤석열 씨도 40이었고 뭐 이쪽이 조금 높을 때도 있고 이쪽이 조금 높을 때도 있고 막 그랬어요. 맞으면 이번 주 보세요. 그 전에 비등비등했죠. 그렇잖아요. 네. 누가 할 때는 좀 높고 어디에서 또 조사하면 또 낮고 하여튼 거의 비슷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대장동 사건 얘기 좀 더 나오니까 뭐 홍준표 씨가 나가도 이기고 뭐 누가 나가도 이기더라. 근데 그래봤자 큰 차이가 아니었고 통계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뭐 오차 범위 내에 있었단 말이에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러잖아요. 오차 범위 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이제 뭐예요? 윤석열 씨가 20대하고 30대 지지를 못 받는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홍준표 씨가 뭐 그랬다고 막 홍준표 씨 다루시다라고 막 그랬는데 전 이거 다 안 믿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씨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돼. 왜냐하면 백기문 아저씨들이나 저 왼쪽 끝에 있는 분들이 막 달려들어요. 지겨 죽겠어 진짜. 네. 이 사람들은 방송을 끝까지 보지도 않아요. 한 5분, 3분 듣고 막 욕해요. 네. 중간중간에 가끔씩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방송 끝까지 보지도 않고 이해도 못해요. 네.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저기 하거든요. 네. 자고 있는데 유튜브 댓글 달렸다고 새벽 3, 4시에 문자 오거나 알림 오면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 자, 아무튼 이제 그 윤석열 씨가 뭐 20대, 30대한테 밀린다, 없다, 지지율이 없다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막상 이제 홍준표 씨는 이제 탈락을 하셨고 이거는 네. 딱 둘이 됐어요. 근데 됐더니 딱 보니까 지지율 차이가 10%씩 나는 거예요. 어디 거 보니까 20% 차이 나는 거, 20%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거의 똑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어제하고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쪽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 민주당 그 표밭이 서울 경기 쪽은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 나온 거 보니까 뭐 서울에서도 윤석열 씨 지지율이 훨씬 높다.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뉴스를 보면서 내가 누가 대통령이 되겠다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누가 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뭘 하냐, 이재명 씨 테마주를 산 사람들이 머리를 뜯고 있는 거예요. 복날 그 닭 잡아 드시려고 닭털을 뽑듯이 자기 머리털을 계속 뽑고 있는 거예요. 뉴스 보면서 이재명 이러면서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회원이 누군지 아세요? 자, 들어온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많이 그러는데 선생님, 네, 그러면 제가 이재명 씨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지지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침을 꼴깍 삼켜요. 왔구나 드디어. 뭐냐면 그러면은 이제 그 앞에 이제 이재명 테마주로 추천당한 거는 98.8%의 확률로 망가져요. 이해되시는 분들이 1번 찍어보세요. 네.
그러면 꼭 망가져요. 네, 천사님, 네, 과찬이십니다. 꼭 망가져요. 네. 제가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데 이거 좀 더 사도 돼요? 네. 얼마나 더 사시려고요? 조금요. 98.8% 거짓말입니다. 갖다 실른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만 사지도 않아요. 친구들도 다 사줘요. 또 얘들아 이러면서 모여봐. 저기 표인봉 닮은 저기 전문가 하나 있는데 내가 지금 저기 했는데 이거 괜찮대. 사. 문자 보내다가 또 저한테 걸려요. 또 실수로 이제 뭐 우리 사이트에 보낸다든가 딱 걸려요. 네. 걸린다니까요. 딱 걸려요. 이제. 근데 이제 뭐 대충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아 이것도 적어놓겠구나. 네. 다음부터는 누구 테마주의 가끔씩 제가 종목 추천할 때 원래는 종목 추천할 때 재료를 써드리거든요. 뒤에다가 써드려요. 네. 뭐 무슨 테마주다. 근데 어쩔 때 아예 안 쓸 때 있어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이걸 안 쓸 때 있어요. 그래 그 종목은 잘 가요. 네. 희한하게 잘 가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상세하게 써놓고 설명을 너무 많이 하면 망가져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재명 씨 지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재명 테마주를 많이 사놓으신 분들이 지금 네, 헐크가 되어 있습니다. 헐크. 사람이 초록 색깔로 바뀌어가지고 네. 헐크처럼 막그 옛날 디즈니 영화 보면 저기 슈렉 있죠, 슈렉. 네. 으아 이러면서 네. 그러고 있어요. 이재명 씨 너무너무 좋아서 많이 사신 분들이 분노해가지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분들은 진짜 지지자 아니에요. 진짜 지지하신 분들 같으면 이재명 씨 쫓아다니면서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죠? 네. 선거운동 도와주시겠죠. 헐거리 변하셨겠어요? 네. 뭐냐면 욕심인 거죠. 욕심. 그래서 개인들이 이재명 씨 테마주를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신 분들이 지금 헐크가 돼가지고 죽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거를 이해하신다면 차트를 딱 보면 이래서 이 차트가 만들어졌구나 이해되실 거예요. 이게 윤석열 씨 때하고 똑같습니다. 자,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 우리 또 시그니처 같은 네, 서연을 보죠. 이름이 너무 예뻐요, 그죠? 네. 자, 보시면 서연 네. 옛날에 이거 많이 갔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서연을 엄청나게 많이 샀죠. 왜냐하면 또 간다고 이만큼 또 간다고 막 이런 데서 덕성, 웅진, 애니능률 엄청나게 많이 샀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이 자리에서 한 2, 3개월 기다렸더니 또 올라갈 뻔하다 떨어지긴 했지만, 그죠? 네. 여기에서 잘 보세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말 천천히 할게요.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2월달이죠. 2월달에 그랬어요. 윤석열 씨가 그때 지지율이 되게 높았어요. 그때 이제 그전에 황교안 씨가 지지율이 제일 높았는데 황교안 씨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시고 나서 그냥 이렇게 그분은 이제 종목들이 다 떨어졌죠. 안 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야권에서 이제 윤석열 씨가 이제 이때 검찰총장이긴 했지만 아무튼 1위였었어요. 야권에서. 근데 이제 추미애 씨하고 맨날 좀 매우 불편한 관계였죠. 여기에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무튼 뭐 사태가 좀 잠잠해지니까 이렇게 떨어졌어요. 개인들이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샀겠죠. 그쵸? 또 간다고. 네. 근데 그냥 3개월 이상 이렇게 떨어졌어요. 여기에서 개인들이 그랬어요. 윤석열 씨는 정치 안 한다. 윤석열 씨 뭐 검찰총장 끝나면 미국으로 이사 간다더라. 뭐 시인이 된다더라. 저분이 시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시인이 된다더라. 뭐 절에 들어간다더라. 별의별 소문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이 쭉 떨어져.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던진 거죠. 투매. 거래 하나도 없고. 요즘에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이런 종목들 한두 개씩 있으시죠? 그죠? 슥 떨어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윤석열 씨 테마 좀 사라고. 너나 사세요. 옛날 저기 누구예요? 그 이영애 씨 그 옛날 유명한 대사. 네, 너나 사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죠? 네, 너나 사세요. 욕 무지하게 넘어갔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대선주는 지금 하는 거 아니래요. 내년 선거가 내년 3월이니까 올해 한 12월 달쯤 사면 된다고 다 팔고 나갔어요. 사람들이 안 한다고. 속으로 그랬어요. 조만간 가겠구나. 윤석열 씨가 사표를 던지더라고요. 나 안 해 그러면서. 네. 이분이 입을 다물고 있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화요일이에요. 3.1절 이후니까 화요일.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어 하다가 이제 언제 들어왔냐면 한 달 뒤에 이제 사러 들어온 거예요. 자, 개인들이 사러 들어왔죠. 그러니까 주린이들이 이제 삼성전자 들고 있다가 지겨우니까 안 가니까 대형주를 이제 하나 둘씩 버리고 어디로 모여들었냐면 윤석열 씨 인맥주로 모여듭니다. 자, 이게 대선주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레퍼토리입니다. 레퍼토리가 히스토리. 네. 자, 쭉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못 가고 껐덕 거렸죠. 이게 옆으로 횡보하는 동안, 즉 윤석열 씨 인맥주가 횡보하는 동안 누가 갔어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씨 테마주가 1, 2월 달에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씨께 조정을 받고 있었죠. 윤석열 씨 거는 바닥을 찍고 있었고 이재명 씨 거는 그때 고점을 찍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차트는 수산 INT 보시면 됩니다. 토탈스포트하고 고점 찍고 있었고, 그냥 이재명 씨는 고점, 윤석열 씨 거는 저점. 이제 윤석열 씨께 쭉 급등하니까 이재명 씨 거는 떨어졌겠죠. 그죠? 그리고 바닥에서 조정을 받고 있었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반등 나왔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씨 인맥주가 떨어지니까 이재명 씨 테마주는 반등이 나왔어요. 서로 마주보고 가는 거예요. 마주보고.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씨 여기서 정책주 4월 중순부터 뭐가 가요? 일자리 관련주, 교육주들 막 급등했죠. IB, 기명, 메가MD 쭉 급등하니까 이재명 씨 테마주들이 스르륵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반대 계열이니까 떨어져요. 이제 윤석열 씨 테마주가 이것저것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이제 모든 이제 주린이들과 이제 초보들이 몰려들었죠. 골드러시 같은 거죠. 옛날 미국 그 골드러시처럼 이제 막 모여든 거예요. 돈 좀 벌어보겠다고. 네. 그랬더니 세력이 이제 낯을 들고 있는 거죠. 저승사자, 낯 들고 있는 거예요. 오셨어요? 이러면서. 네. 사람들이 이제 또 간다고 이제 세력 들어왔다고. 세력은 이렇게 대놓고 들어오지 않아요. 네? 은밀하게 들어오지. 세력은 이렇게 대놓고, 그죠? 네. 개인들 이렇게 모이는데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네. 이런 거 나오면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나간 거 아닌가? 네. 그 다음부터 들었다 놨죠. 네. 여기에서 이제 개인들이 그래 드디어 이제 시국에 있다가 간다, 이제 발동 걸었다 그러면서 이제 신용미수 몰빵을 쳤겠죠. 그래서 이제 세력들이 놔들고 있다가 이제 배버린 거죠. 자, 무서운 비유를 들죠. 네. 슥 떨어지는데, 자 본론이 여기서부터예요. 떨어지는데 여기까지는 개인들이 그랬어요. 안 판다고. 안 판다. 무슨 첫사랑이랑 헤어지라고 막 그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죽어도 막 안 떨어지겠다고. 이때 이거 갖고 들어온 분들 이거 팔게 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파시죠. 안 된대. 80 넘은 어르신이 안 팔겠다고 버티시는데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연세하고 거의 똑같으신 분이었는데 네. 안 파시는데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네. 한 3번 정도 권해보고 네. 어르신들한테는 말씀 그렇게 강하게 못 드리거든요. 그다음에 그랬던 적도 있어요. 네. 많아요. 네. 할머니도 계셨고.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떨어진다고요. 이게 지금 이재명 테마주하고 거의 똑같아요. 네. 자, 떨어지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윤석열 씨를 지지한다, 윤석열 씨 대통령이 될 것 같다, 뭐 하면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샀겠죠. 몇 억씩 모방도 하고 막,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대선주는 제가 처음에 얘기드렸잖아요. 리스크가 있다. 무슨 리스크요?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을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주가가 굉장히 심하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심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 그게 리스크다. 그거 알고 살아. 윤석열 씨는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보죠. 정치 초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말들이나 실수가 많을 거고, 이재명 씨는 그때 이재명 씨 지지하신 분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했다니까요.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 죄송한데 편하게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저분 말 실수 많이 하지 않겠냐고. 그분들이 다 맞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걸 사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싫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거북스러운 표현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저 성격이 어디 가겠느냐. 분명히 말 실수를 할 거다. 요즘에 말 실수를 실제로 많이 하잖아요. 그게 옳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게 지금 이슈가 되고 문제가 돼서 지지율을 까먹고 있잖아요.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하셔라. 분명히 수익은 날 수 있다. 대신에 이건 알고 하셔라. 근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 씨 지지한다고 몰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때는 누가 몰빵했겠어요? 윤석열 씨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중을 많이 셨겠죠. 그렇죠? 네.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여기서 손절을 했는 줄 아세요? 이거 세력이 떨군 거 아니에요. 개인들이 판 거지. 이 주가가 떨어지면 세력들이 던진다고 생각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가끔씩 그러는 거고요. 거의 개인들이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멘탈이 깨지니까 자기들이 던지는 거예요. 왜 던지냐 이거죠. 아니 불과 보름 전, 한 달 전, 심한 경우에는 3시간 전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이 갈 것 같아서 샀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네. 정치적인 얘기를 중립적으로 얘기하려고 애를 써도 네. 꼭 이렇게 저기 하신 분이 있다니까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윤석열 씨도 말실수 많이 했잖아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네. 이재명 씨만 말실수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 씨도 말실수 많이 해서 다 까먹었어요. 네. 그렇죠? 네. 초반에 이제 윤석열 씨가 말실수를 많이 했고 요즘에 이재명 씨가 많이 하는 거죠. 네. 뭐 서로 평균을 맞추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자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종목들이 하락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윤석열 씨를 공수처에서 수사를 착수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손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이제 장모 구속되는 거 아니야? 실제 구속됐죠.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계속 손절하는 거예요. 대통령 안 될까봐. 예? 그러더니 이제 조금 더 이제 가요. 가다가 이제 뭐 날짜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그러다 막 올라가다가 또 떨어져요. 엑스파일이 돈대요. 엑스파일 그거에 뭐 난리도 아니래요. 되게 시끄러웠죠? 근데 엑스파일 실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또 얘기하지만 저는 저기 정치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네. 자꾸 저기 댓글 쓰지 마세요. 다 지워버릴 거니까. 네. 방송 그만할까요? 글 쓰지 마시라니까. 네. 목소리 또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하지 말까요 진짜? 사트만 얘기해요 그냥? 사트만 얘기할까요 지금? 네. 자 지금 화내죠 지금. 중립적으로 들으라고 얘기를 해놓고 했는데도 계속 글치는 거예요. 봐봐요. 가만히 있지 못하신다니까. 네. 다른 분들 피해보잖아요 지금. 유튜브에 자꾸 누가 댓글을 써서 네. 제재하는 거예요 지금. 차트만 얘기해 드릴까요? 차트만 얘기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될 텐데. 저도 보수냐 진보냐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했겠죠, 그죠? 근데 저도 최대한 저 중립을 지키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 얘기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시니까, 그죠? 네. 네. 자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이러면 이제 자꾸 이제 강의가 끊기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안에 또 안 끝나는 거죠. 네, 집중해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엑스파일 얘기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나오면 또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흘렀어요. 그죠? 뭐 지수가 급락해서 빠진 것도 있지만, 그죠? 계속 빠지는데 또 보니까 이제 갑자기 8월 달부터인가 9월 달부터인가 10월 달부터인가 언젠가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이제 뭐 엑스파일 뭐 부인 무슨 논란 일어나고 뭐 그게 진짜냐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논란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을 되게 이 윤석열 테마주 들고 있는 사람들 되게 힘들게 한 거죠. 스스로 힘들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다 믿었으니까 그분들이 믿었거나 걱정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꾸 손절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누구는 또 신용미수 써갖고 들어와서 또 다만가 틀어놓고 그러다가 이제 8월달이에요. 9월달에 조금 올려다가 10월달에 급락 나온 거죠. 이건 지수 급락 때문에 그런 거고. 자, 근데 여기에서 윤석열 씨 테마주는 어떤 일이 나왔죠? 여기서 이제 그 뭐예요?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되고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꾸 말실수하고 손바닥에 왕자 쓰고 미신 믿는 거 아니냐 무슨 뭐 이런저런 이제 문제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시스템을 잡고 있는 분들이 여기서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정치 평론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이제 대선 주사 가지고 스윙돼 보려고 이제 서현이라는 걸 사셨겠죠. 예를 들면. 근데 뉴스를 계속 보는 동안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 얼마나 2만 원대 사가지고 그죠? 네. 무슨 저기 홈쇼핑 상품도 아니고 그죠? 2만 원짜리 상품을 세상에 1,300원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0만 원짜리 그 옷이 하나 있는데 103만 원에 판다고 하면 사세요 안 사세요? 바로 그냥 그죠? 바로 사버리시겠죠 그죠? 네. 근데 주식은 안 그래요. 200만 원짜리 100만 원에 팔면 뭐 욕을 막 해요. 막 입에서 막 욕이 막 터져 나오세요. 막 숫자들하고 막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분들이 뉴스 보다가 다 털린 거예요. 싸그리. 근데 여기서 이제 방점을 찍죠.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될 줄 알고 샀는데 홍준표 씨한테도 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윤석열 씨가 지지율이 20대에서는 지지율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지지율 조사 믿지 말라고. 믿으면 바보 된다고. 늘 입에 달고 살잖아요. 믿지 말라고. 지금 나오는 것도 안 믿어요, 다. 전. 대통령이 누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 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서 이분들이 여기서 손절을 한 거예요. 장렬히 전사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뉴스 보다가 다 털렸어요. 제가 여기서 했던 말 있잖아요. 윤석열 씨가 죽었냐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윤석열 씨 죽었습니까? 사람들이 맨날 그래요. 윤석열 씨 부인이 어쩌고 저쩌고. 보지 말라고요. 저 진짜로 가슴에 손 얹고 저 그런 거 하나도 안 봤어요. 윤석열 씨 부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엑스파일 뭐 그런 거 유튜브 뭐 하나도 안 봤다니까. 왜 안 봤겠어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중심을 잡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회원들 끌고 와야 되는데, 그죠? 무방도 매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런 거나 보고서 네? 심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수백 명, 수천 명한테 큰 피해를 입힌다고요. 안 봤어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개인들 다 나가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11월 5일 날 11월 5일 되기 전에 10월 초부터 11월 5일까지 이게 저점 찍은 게 10월 6일이거든요. 경선은 11월 5일이고 딱 한 달이죠. 한 달 동안 계속 홍준표 씨가 우세하다, 윤석열 씨 맨날 하루 건너서 말 실수하고 좀 그랬어요. 네. 윤석열 씨 지지하시는 분들도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던졌겠죠. 그런데 서현은 거꾸로 뉴스와 다르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아세요? 거래도 별로 없이? 왜 그랬겠어요? 누군가가 물량을 자꾸 내놓으니까 가는 거예요. 자꾸 내놓으니까. 매물대는 이미 약해졌고 자꾸 내놓으니까 전저점을 깨놓고 이제 슥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 경선 끝나고 나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쉬는 거죠. 왜냐하면 10,000원에서 대충 그죠? 20,000원까지 거의 20,000원까지 가까이 왔으니까 할 만큼 했죠. 상한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상한가 하나도 없이 한 70에서 80% 올라온 거니까 목표치를 채운 거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 옆에서 보고 있었던 웹스가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담배 한 대 피고 있는 거죠. 담배 피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회만 보고 있다가 눌린 목이죠. 네. 담배 피면서 기회만 보고 있다가 경선 딱 끝나니까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멋있죠, 그죠? 네. 위주코프. 저 구덩이까지 갔다가 1,900원 찍고 4,000원 근처까지 왔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3,800원 되죠. 네, 딱 2배. 싹 내려가질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안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많은 윤석열 씨 앞에서 많이 갔던 인맥주들 중에 위주코프하고 서현이나 아니면 아까 누구예요? 그 웹스처럼 아직 못 올라온 거 많아요. 대기업 있다니까요. 이제 선대위 끌고 나면은 또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을 두드리겠죠. 이제 이쪽도 아직 올라갈 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씨 테마주 얘기한다고 했지만 이재명 씨 얘기 별로 안 할 거라고. 요즘에 이제 이재명 씨 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재명시 테마주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기회가 있으면 잘 팔고 나가야 돼요. 지금까지 상황은 그래요. 이게 내일이나 다음 주나 다음 주나 다음 달에는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판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화천대유, 대장동 터질 줄 아셨어요? 솔직히 이재명 씨나 윤석열 씨 쪽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터질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종목을 추천하고 여러분들도 샀겠죠. 그래, 뭐 선거라는 게 그럴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근데 화천대유처럼 저렇게 금액이 클지 누가 알았겠어요. 저게 진짜건 가짜건 간에 금액이 너무 액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화를 내는 거죠.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세게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윤석열 쪽에서 뭐가 또 터질지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제가 국정원도 아니고. 근데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불안해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거를 알고 사셔라. 매수하고 나서는 어떤 일이 터져도 믿고 가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그냥 그죠? 네. 공수처 수사한다고 하니까 후. 엑스파일 돈다니까 후. 장모님 구속되니까 후. 뭐 한다고 하니까 후. 손바닥에 왕자 썼다고 후. 아이고야. 그러고 나서 이만큼 또 올라가요. 근데 이거를 개인들이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재명 테마주에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똑같이.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원래 이재명 씨 테마주는 9월 달에 차트를 돌리고 있었어요. 이제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지고 그만하자 이제. 그리고서 이제 들었다가 오면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추석 직전에 화천대유라는 게 뻥 터집니다. 그랬더니 금액이 너무 크고 기가 막힌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그죠? 네. 슥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돌려 세우려고 했더니 이건 솔직히 잘 보세요. 이거는 지금 수완 INT를 보면 전저점을 깨놨지 않습니까? 그죠? 깨놨는데 이거는 그 이재명 씨한테 문제가 있어서 깨졌다기보다 이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떨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저기 뭐예요? 요소수 대란. 이건 두 개가 겹친 거죠. 요소수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투매가 나왔거든요. 개인들이 생필품 사재기 할 만큼 불안해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불안하면 개인들이 주식을 던져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재명 씨 테마주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11월 5일 지나고 나서 국민의힘이 이제 그 윤석열 씨가 됐으니까 그러면 여론조사 기관에서 열심히 이제 홍준표 씨는 이제 제외하고 그죠? 네. 윤석열과 안철수, 김동연, 이재명 씨 넣어가지고 4명이서 5명이죠. 심상정 씨 빼면 안 되죠. 5명을 넣고서 이제 돌렸겠죠. 보니까 지지율 차이가 그전에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슷비슷했는데 오차범위였는데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그 20대도 보니까 윤석열 씨 지지하는 게 아주 많대요. 홍준표 씨 쪽은 뭐였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요소수 문제 때문에 투매가 나왔는데 TV 보니까 자꾸 뭐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 쪽에서 자꾸 시끄러운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들고 있는 분들이 심리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 쪽에서 저기 수많은 의혹들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그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하니까 투매해서 끌고 내려간 거 아니에요, 차트를. 그러니까 이재명 씨 것도 이제 거의 이 정도면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고 가야 되는데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재명 씨 테마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금요일이죠. 수요일하고 목요일쯤에 헐크로 변했어요. 왜냐하면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소리 흉내내 볼게요. 저 이재명 씨 지지해요. 전 안 팔 거예요. 손절 안 해요. 많이 안 샀어요. 많이 샀다 그랬죠? 네. 안 팔 거예요. 네. 이재명 씨 청와대 들어갈 때까지 안 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조점 욕해서 그랬겠죠. 네. 근데 이제 깨지니까 여기서 건들지 마. 이해되셨으면 8번째 헐크. 제가 그래서 수요일하고 목요일 밤에 그랬잖아요. 화내지 마시라고. 그날 밤 했던 얘기 기억하시죠? 사람한테도 화내지 마시고 종목한테도 화내지 마시고 특히 가족한테 전문가한테도 화내지 마시고 자기 자신한테도 화내지 말라고. 헐크로 변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그 얘기였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이재명 씨건 윤석열 씨건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으니까 좀 더 봐야 되겠죠. 근데 이평선 이런 식으로 크게 벌어지면 뭐가 온다고요? 찍어보세요. 우리 프레스님이 대표로 찍어볼까요? 이평선이 이렇게 크게 벌어지면 뭐가 와요? 그렇죠. 조정호죠. 자, 이평선이 크게 균일하게 벌어졌죠. 자, 그럼 뭐가 온다고요? 조정호죠. 그죠? 자, 그러면 프레스님이 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평선이 동일하게 벌어졌죠. 그럼 뭐가 올까요? 뭐가 오겠어요, 여기서? 조정이 또 올까요? 매집? 매집 말고 잘 보세요. 이평선은 벌어지면 모이고 모이면 벌어진다니까요. 자, 벌어졌죠? 그럼 모이잖아요. 그럼 이게 모여야 되니까 폭락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 밑으로 벌어졌잖아요. 밑으로. 그럼 뭐가 나와요? 모이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방향이죠. 그렇죠. 되돌림. 아, 표현 좋네요. 노경민님. 네, 좋아요. 되돌림.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특히 201선 쪽. 이거는 위쪽으로 벌어졌으니까 아래쪽으로. 자, 이거는 이제 밑으로 벌어졌으니까 이건 역별이잖아요. 그죠? 201선이면 이게 201선이거든요. 121, 61, 21, 5일선 주가. 개인들은 여기서 헐크로 변했고, 이제 어떻게 했겠어? 헐크로 변하면 다 집어 던지는 거 아시죠? 헐크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다 집어 던져요. 다. 심지어 자기가 입던 바지까지 다 던져요. 손절하겠죠? 그리고 전조점을 깼잖아요. 그래서 헐크로 변한 거예요. TV 보니까 지금 대선이 치러지면 윤석열 씨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헐크로 변한 거예요. 네. 얘기 다 해드렸습니다. 이재명 씨 테마주가 끝난 건 아닙니다.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지 않은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개인들이 뭐 하고 있는지 그거 알려드렸어요. 결론은 헐크로 변했다 이거죠. 웹스나 위즈코프나 윤석열 씨 테마주 들고 있는 분들이 헐크로 변했을 때 그때 바닥이었어요. 수아나인티가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대선주도 많이 해보고 별의별 테마주를 많이 해봤지만 가장 잘 맞는 보조지표는 인간지표입니다. 동의하시면 9번 찍어주세요. 그렇지 않던가요? 가장 정확한 보조지표는 인간지표입니다. 네. 그 인간지표들 중에 몇 명이 헐크로 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 테마주라서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기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정책주를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짧게만 하고 부족한 거는 또 역시 다음 월요일날 해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 이재명 씨가 지금 수많은 정책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정책이 옳다 나쁘다를 떠나서 유력 대권 후보가 정책 발언을 하면 테마가 형성돼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 씨가 여러 가지 정책 발언을 이분도 하는데 움직이는 게 사실 없어요. 자, 맞는 것 같으면 1번 찍어보십시오.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아마 느낄걸요? 딱히 뭐 움직였다는 얘기가 없죠. 최근에 뭐 메타버스 NFT 테마주 올라가고 있는데 이재명 씨도 뭐 한 민주당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당인데 민주당 대표 그 대선 후보인데 이분이 얘기를 하면 별로 올라가는 게 없어요. 물론 윤석열 씨가 얘기해도 아직까지 크게 올라가는 건 없어요. 하지만 들썩거리기는 해요. 또 이런 얘기했다고 또 저 왼쪽 끝에 있는 분들도 성내지 마시고요. 네. 현재 상황이 그렇다 이거예요. 돈 벌려고 제 방송 들으시는 거죠? 그러면 돈 생각만 하고 들으세요. 네. 왼쪽 끝에 계신 분들. 네. 여러분들도 돈을 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별로 안 움직여요. 옛날에 작년에 이재명 씨 정책주 중에 많이 움직였던 게 GN1 에너지예요. 저희도 옛날에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수익 많이 냈거든요. 지금 없고요. 그리고도 많이 갔어요. 근데 지금은 약해요. 흐름이 좀 그래요.
완전히 무슨 저기 부러진 나무젓가락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부러진 나무젓가락. 못 쓸 것 같은 나무젓가락 부러진 것처럼 생겼잖아요. 물론 운봉인데 거래가 없긴 없어요. 근데 참 불편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씨가 강조 많이 했던 게 수술실 CCTV, 뭐 코맥스나 코콘 같은 거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았는데 지금은 영 희마리가 없어요. 살았나 죽었나? 이거 그 CPR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CPR이 뭔지 아시는 분들 이번 주 읽어보세요. 네. 자, 웃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아까 제가 좀 자꾸 정치적인 자꾸 글들을 쓰시길래 제가 제재한다고 아까 약간 좀 역정을 좀 냈습니다. 네. CPR 뭔지 아시죠? CPR. 네. 심폐소생술. 네. 심폐소생술이 필요해요. 지금 보니까. 이 정도로 지금 희마리가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씨 쪽 테마주들을 보면 대표적인 게 일자리 관련주. 오늘 오후에 정의원들한테 아이비 기명 설명하려다가 안 했는데 이런 것들 보면은 되게 잘 해놨어요. 신고가 내놓고 눌림목. 오늘 요거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개인들 털어낸다고. 보면은 차트가 살아있다니까요. 정책주들 보면은 살아있는 게 많아요. 윈하이텍. 저희 방에 윈하이텍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거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마치 이 방송 듣고 계실 거예요. 눌림목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쵸? 뭐 또 이런 것도 얘기 또 많이 하면 또 사실나 또. 아무튼 교육주도 그렇고 메가임디도 그 전에 비해서는 상태가 많이 좋아졌죠. 오늘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 형태는 이평선을 보세요. 아까 이평선이 벌어졌었는데 이걸 모아놨죠. 이평선을 다 모아놓고 이평선이 벌어졌을 때는 막 조정받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평선 모아놓고 들었다 놨다 생긴 거는 눌림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씨 쪽 정책주들을 보면 희마리가 그러니까 CPR이 필요할 정도로 희마리가 없든가 아니면 부러진 젓가락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씨를 지금 욕하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수익 내시라는 얘기예요. 이재명 씨 테마주 중에서도 세력이 매집된 게 많아요. 많다니까요. 그거는 세력들이 알아서 바꿔서 올릴 거예요. 바꿔서 올리든지 아니면 이재명 씨 지지율, 뭐 윤석열 씨 쪽에서 큰 실수를 해서 이재명 씨 지지율이 딱 오를 때 그때 확 올려서 끝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윤석열 씨가 잘 안 돼가지고 이재명 씨 테마주가 많이 갈 수도 있고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어떻게든 세력들이 만들어서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씨 테마주 갖고 있는 분들 자 7번 찍어보세요. 이거 하나만 얘기해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이어서 해드릴게요. 하나 더 갖고 있다 1번 자 7번 찍어보세요. 자, 예전에 IMBC라는 게 있어요. 만나면 좋은 친구죠, 그죠? IMBC가 또 뭘 눌림목인가요? 근데 아무튼 네. 이게 앞에서 보시면 여기였어요. 여기에서 민주당 박영선 씨 수혜주, 그죠? 민주당 박영선 씨 수혜주로 급등했다가 갑자기 LH 사태가 뻥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해버린 거예요. LH 사태 터지면서 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저기 뭐예요? 갑자기 이제 폐색, 그러니까 질 것 같은 분위기였죠. 근데 오세훈 씨 지지율이 막 50%, 60%씩 막 증가하고 있고 이제 저기 박영선 씨는 이제 지는 게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지더니 잘 보세요. 네, 시간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갑자기 여기 LH 사태 때문에 급락한 거예요. 질 것 같으니까. 근데 질게 뻔해 점점 가면 갈수록 질게 더 확실해지는데 거래가 솟구치면서 고점보다 거래가 훨씬 더 많죠. 몇 배 더. 거래가 솟구치더니 갑자기 막 양봉을 하나 둘 셋 네 개씩 쫙 올리더니 죽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박영선 씨 테마주 중에 대장이 IMBC였는데 질게 뻔했는데 돈이 막 들어오더니 올려요. 순간적으로. 그러더니 더 갈 것처럼 하더니 끝나버렸어요. 이재명 씨 테마주가 혹시라도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안 되겠다 싶으면 세력이 이런 짓이라도 해서 나갑니다.
이해되셨죠? 7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이제 마무리 짓죠. 네. 너무 저기 생각들 많이 하지 마시고 주말에 편하게 쉬세요. 종목을 추천해준 전문가랑 같이 있다. 전문가를 100% 신뢰하시고요. 네. 그리고 나는 혼자 하고 있지만 난 이 종목에 들어와 있는 세력을 믿는다. 세력을 신뢰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세력도 없는 종목에 들어가 있거나 리딩해주는 전문가도 없다 그러면 좀 잘하셔야 돼요. 네. 잘하셔야 돼요. 네. 얼마나 저기 생각들이 많으시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얘기 해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회원가입 문의는 여기 메일 하나 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주시고요. 네. 주말에 편안하게 잘 보내세요. 잘 보내시고 제가 오늘 이재명 씨 주제를 다룬 이유는 어제하고 엊그제 헐크로 변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재명 씨 테마주 두고 있는 분들 중에 헐크로 변하는 사람들 많이 봤기 때문에 걱정돼서 해드린 거예요. 저는 무료 추천 안 하잖아요. 그 좋은 투수를 얘기했는데 아까 자꾸 정치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제재를 좀 한 겁니다. 네. 양해 말씀 한번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잠깐만요. 또 우리 김 실장님 요즘에 방송 준비 열심히 하시던데 김 실장님 오늘 여기 방송 좀 준비하고 계시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도움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은 뭐 하시나요? 이번 주 그 마감 시험 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방송 꼭 들으시고 김 실장님이 보니까 그걸 매일 하시더라고요. 뭐지? 그날 어떤 테마주들이 급등했는지 그 섹터별로 쭉 분석을 해주시는데 그거 잘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요즘에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은데 떨어집니다. 이게 더 떨어지는지 30% 깨는지 안 깨는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라고요. 왜냐면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네. 민감한 얘기니까 나중에 한번 잘 다듬어서 얘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야 된다가 아니라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잘 체크하시라고요.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씨 지지율을 체크하기보다 이거를 체크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자, 오늘 밤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네, 김 시장님 방송 들으시고, 네, 한 주 잘 보내셨으면,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월요일 날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